서울기술사원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2022년 1월 셋째 주 답안 클리닉 밴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론에 대한 부분은 다 문제별로 했었죠. 했는데, 여기 이제 항만 암벽 공사를 위한, 그 케이슨 진수공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 그러면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제 시공 순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준비공, 우리 이제 진수 작업하면 진수 작업 전 준비, 공을 준비에 대한 어떤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준비 절차, 준비 항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제일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일단은 인양 능력을, 우리 장비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장비의 인양 능력에 대한 부분, 장비의 중량을 검토를 하고요. 인양 능력이 검토되면 어떻게 된다? 크레인 장비에 선정을 하죠. 장비가 선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장비가 어디서 작업할지 하는 작업 위치가 결정이 되죠. 작업 위치가 결정이 되면 또 어떤 부분을 하죠? 그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항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항로 계획을 설정해야 되죠. 항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항로에 대한 수심 측량을 해야 되고요. 수심 측량을 한 결과 뭘 한다? 항로 준설을 해야죠. 항로 준설.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인양에 대한 제작장은 빼고요. 진수만 얘기하자는 얘기죠. 진수만 얘기하자는 건데 이 진수 작업에 대해서 준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 인양 능력 검토한다. 장비를 선정한다. 작업 위치가 어디서 진수를 할 건지 하는 진수 위치를 결정한다. 작업 위치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진수 위치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항로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하는 거고요. 배를 돌릴 건지 말 건지, 크레인을 돌릴 건지 말 건지 하는 거죠. 수심 측량, 항로 준설하고요. 그 다음에 진수 작업 절차, 진수 작업에 대한 시공 절차. 시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먼저 크레인이 장비가 입항을 해야 되겠죠. 장비가 입항을 한다. 크레인이 입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설치한다? 조금구하고 들고리 설치해죠. 조금구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설치하고요. 발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들고리 설치하고요. 뭐 이런 것들 들고리 설치하고 이제 하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양을 합니다. 인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그거를 해상에 가치를 하죠. 해상 가치, 값어치요. 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수를 하고요. 충수. 그 다음에 이제 충수요. 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들고리 해체, 기타 등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을 쓰신 거 보시면 시공시 주의사항, 시공 순서 또는 작업 계획, 작업 준비 절차, 준비 항목.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 준비 항목, 준비 항목이나 세부 내용 이런 부분이 나요. 또는 준비 절차 이런 내용을 쓰시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 절차나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는데 주의사항이 어떻게 된다? 그냥 대충 쓰시는 거죠. 진수 전중후. 구체적으로 쓰세요. 들어올 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3페이지에 뭘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여기 위치에서 이제 크레인이 해서 하면은 크레인이 얘를 진수를 해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리면은 얘를 뭐 돌릴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서 뭘 얘기한다? 작업 공간에 대한 부분이요. 작업 공간이나 또는 작업 스케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죠. 즉 예를 들면 작업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한다? 예를 들면 뭐 선의 반경이라든지 또는 간섭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요즘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진수 작업 시에 뭘 검토할 수 있어요? BIM을 통한 어떤 장비에 대한 작업 공간 또는 우리 작업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수공법에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진수 작업에 대한 준비 절차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요. 진수 작업 시 주의사항 얘기할 때도 이 시공 순서별로 제대로 쓰시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셨죠.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볼까요? 1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만공사 케이스인 진수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하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다? 항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쓰십니다. 내용을 쓰셔서 얘를 항목과 세부 내용을 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죠. 표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준비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준비 내용이 여기 옆에랑 좀 맞나 한번 보세요. 예, 조의 확인하고 뭐 한다 하는 거는 준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항로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작업 위치에 대한 간섭 여부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자, 준비 절차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류, 예, 특징, 주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준비, 권상, 이동, 충수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특별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준비 단계 뭐 들고리, 조금구 이런 거요. 작업 발판 이런 얘기가 없죠. 자,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이제 작업 시간 제한에 따른 어떤 천후 관리와 천후 관리를 고려한 조의 통합 공정표 뭐 관리 방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이제 진수 작업은 해상 작업이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부분이 스케줄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그 케이슨을 가지고 물속에다가 진수 그 충수를 시키면은 흙수가 이제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조이표에 따라서 그 충분한 흙수가 확보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가급적이면 3페이지에 뭐라고 쓰면 안 돼요? 계획, 검토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한다? 1페이지로 빼고 3페이지는 뭐 하는 거예요? 진수 시 주의사항 중 중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점 관리해야 될 사항을 쓰시는 게 낫겠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흑마기 굴착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요거는 이제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자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쓰느냐가 핵심이에요.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집안 조건, 시공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물 조건만 빠져도 뭐 한다? 구조물에 대한 어떤 기초 형식 또는 구조물의 기초에 대한 뭐 근입 깊이, 그다음에 기초에 대한 폭 뭐 이런 것들요. 또는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한 노후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흑마기 굴착 공법 선정 시 고려 사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근접도 평가 아닌가요? 흑마기 굴착 공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구조물의 근접도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근접도가 가깝다면은 흑마기 굴착 공법을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근접도가 영향 범위 밖에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흑마기 공법 선정 시 고려 사항 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적정 공법 선정을 위한 뭐요? 영향 범위 평가라는 얘기도 꺼낼 수 있죠. 영향 범위 평가. 그래서 영향 범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굴착에 대해서 이완 영향 범위가 있고요. 45도. 또요. 지하 수위 저하에 의한 영향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굴착에 대해서 어떤 침하에 대한 영향 범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수위가 저하가 되면 지하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서 등락 1m 여기까지 영향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 범위 평가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3페이지에 뭘 쓸까요? 중점 고려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향 범위 내에 영향 범위 내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죠? 예를 들어서 영향 범위 내에 구조물이 인접 구조물이 근접해 있다면 근접될 경우에는 뭘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요? 지하수에 대한 영향 뭐 함몰인가요? 그것도 괜찮고요. 지하수의 영향에 대한 함몰 뭐 함몰도 괜찮고요. 또는 침하도 괜찮고요. 또는요. 예. 지하수 말고 벽체 변형에 대한 어떤 영역이요? 예, 이완. 즉 벽체 변형에 따른 치마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강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고려. 그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1페이지는 뭐 한다? 어떤 고려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어떤 평가 내용이나 평가 항목, 집안에 대한 어떤 침하 영향, 그 집안에 대한 그 굴착공법을 사용할 때 굴착공법에 대한 영향 범위를 먼저 평가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 다음에 대책할 때 고려 사항 중에서 중점 관리 고려 사항은 뭐 한다? 뭐 집안 침하에 대한 안정도 평가, 아니면은 뭐 함몰에 대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에 대한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쓰신 걸 보시면 굴착공법 선정 흐름도 이것도 뭐 괜찮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뭔가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뭔가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사항 중에 이완범위나 치마 영향범위, 굴착에 대한 영향범위를 먼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가 영향범위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근접 구간에서의 고려사항을 얘기를 꺼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는 이제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 이제 고려사항을 집안 조건, 시공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약 집안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다면 자, 2페이지는 자명이에요. 물어본 거, 질문 요지. 그럼 3페이지, 1페이지와 3페이지의 어떤 연결성을 한번 볼게요. 1페이지에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굴착의 영향범위 고려사항 중에 우선적 고려사항인 고려사항인 굴착의 영향범위에 대한 고려 또는 평가를 얘기를 꺼내고요. 그러면 여기서 3페이지는 어떻게 한다? 영향 범위 내 구조물의 대책을 꺼내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지하수 영향에 따른 치마 고려사항, 치마에 대한 어떤 고려 항목, 고려 사항이요. 뭐 함양정 여기 이제 뒤에 얘기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한다? 집안 벽체 변형에 대한 이완에 따른 어떤 치마 고려사항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1페이지와 3페이지에서도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1페이지에 운을 띄워놓고 3페이지에 갑자기 딴 얘기한다? 아니면 1페이지에 언급도 없는데 갑자기 갑툭튀 3페이지에 강조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고강도 콘크리트, 이거는 이제 내화 성능에 대한 부분이나 폭렬이나 어떤 그 화재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꺼내고 내화 성능 향상을 위한 공법은 우리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되죠. 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 맨 처음에 수증기압을 방출한다. 수증기압을 저감시킨다, 방출한다 하는 거고요. 또요, 이쪽으로 가서 표면 온도를 저감시킨다 하고요. 이 바깥으로 가서 뭐예요? 예, 피복한다, 피복. 네, 그 다음에요, 예, 비산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공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섬유거든요. 섬유 혼입이요. 근데 섬유 혼입이 뭐가 안 좋냐면 폭발적인 비산이 일어났을 때, 폭발적인 폭렬이 일어났을 때 얘가 다 터져나가면서 횡구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증기압은 방출시킬 수 있어도 단면 손실이나 이런 급격한 붕괴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선유 혼입공법에 대한 어떤 한계성은 무엇인가? 이건 뭐예요? 예, 폭발적 비산, 즉 스폴링이 엄청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성은 스폴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즉 구속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탄소 섬유 시트라든지 탄소 섬유 시트라든지 시트를 이제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피복 보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다? 예, 일체형 우리가 얘기하면 일체형 비탈형 거푸집 같은 게 있죠.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내화 성능 향상 공법이 뭐냐? 섬유 혼입이다. 근데 섬유 혼입의 한계는 뭐냐? 스펄링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런 부분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쓰는 대책의 한계성과 그 개선 과제 얘기를 제시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합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그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서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1페이지와 3페이지가 1페이지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다면 3페이지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얘기를 해야죠. 가급적이면 1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대한 연결성을 보시고요. 논리적 연관성을 좀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